우리 옥천 군민들도 제가 이래 만나보면은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수군 사업이 해결됐는데 멋진 건물을 지어달라. 3개동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층짜리가 하나 있고 8층짜리가 있고 3층짜리 3개동으로 들어서는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가 충분히 되는 거죠. 공사비는 총 얼마나 드나요? 381억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결단입니까? 예, 이거는 뭐 전적으로 지사님 결단입니다. 공영형의 대표적인 전문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저희들이 옥천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도립대학의 그 성격도 띠지만 어찌 보면 군립대학의 성격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군하고 도립대는 하나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이니까 너가 알아서 가고 여기는 또 옥천군이니까 이래 가는 순간에 군도 망하고 대학도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족처럼 갈 때 아마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자리 잡은 충북도립대학교는 1998년 3월에 개교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유일한 공립대학으로 설립된 이 대학은 올해 개교 24년을 맞았습니다. 근래 들어 교육부 출신 총장을 영입하여 대학 수건인 기숙사 건립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A형과 내부 행정체제도 쇄신하는 등 명실공히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대의 중심에 있는 공병영 총장을 모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립대학 총장 언제 오셨죠? 저 2017년 11월 30일 날 왔습니다. 지금 한 이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임기는 4년이었는데 다시 이번 연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임 기간은 대략 2년인가요? 2년 3개월 정도. 2년 3개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연령이 65세, 만 65세에서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 6년 남짓 이제 그렇습니다. 재직하시게 되죠. 와서 보신 거 어떻던가요? 그 충북도립대학 현안 문제가 많죠.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좀 여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도 탈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갈등도 좀 많고 또 어찌 보면은 패배주의가 또 만연해 있는 그런 상태에 제가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통과했습니다. 또 작년에 또 3주기가 또 통과돼서 지금은 뭐 그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대외적인 이미지도 좀 많이 개선됐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간에 학령 인구가 많이 급감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 수는 얼마나 되고 교직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학생 수는 870명 정도. 좀 자그만한 대학입니다. 자그만하고 교수는 31분입니다. 31분이고 도에서 오는 직원이 한 24분 정도. 그 외에 그 정원예라 그러는데 대학 회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하면은 그 직원들이 한 38명. 그래도 뭐 1000명이 넘는 가족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립대학이 요즘에 그 옥천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숙사가 멋지게 들어선다고 아주 자랑들을 하는데 뭐
기숙사입니까? 생활관입니까? 어떤 그 뭐 기숙사라 하기도 하고 또 학생 생활관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명칭은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옥천 군민들도 제가 이래 만나보면은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 아이고 저희들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뭐가 시끄러우냐. 지금 그게 들었으면은 우리가 전체 우리의 수군 사업이 해결됐는데 전혀 시끄럽지 않다. 하여튼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멋진 건물을 지어달라. 이래 이야기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고 한데 대략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가 3개동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층짜리가 하나 있고 8층짜리가 있고 3층짜리 3개동으로 들어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도서관도 변변찮은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동 안에 그 3층짜리 건물에는 도서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립대학의 A형이 처음으로 좀 변화를 가져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뭐 서울대도 근무하고 충남대도 근무하다 굉장히 큰 규모, 예를 들면 뭐 근 40만 평 되는 대규모 캠퍼스를 보다가 여기에는 그 98년도에 이제 이래 할 때 예산인 부족으로 아마 공고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환을 하다 보니까 공고 규모가 많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외형을 확장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어쩌면 지금의 규모의 어느 정도 버금가는 시설이 다시 들어서는 건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부지는 그렇게 있습니까? 부지는 사실은 저 바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규모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천 주민들 이야기들처럼 옥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긴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을 하더군요. 거기가 가장 번화가입니다. 옥천으로 보면은 가장 번화가에 저희들 도립대가 있는데 거기에 11층, 8층, 3층짜리 들어서니까 그 랜드마크가 충분히 되는 거죠. 공사비는 총 얼마나 드나요? 381억입니다. 참 뭐 큰 돈이네요. 예, 도 입장에서 한 기간에 381억을 투자한다는 굉장히 우리 지사님께서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 결단입니까? 예, 이거는 뭐 전적으로 지사님 결단입니다. 사실 그 좀 일화를 소개해 드리면은 그 지사님 이제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 늘 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지역 유지들이 지사님 선물 주고 가세요. 막 계속 좀 때를 썼습니다. 저도 때를 썼고 그러던 차에 그때 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공약 사항으로 이제 이 도립대가 들어갔습니다. 기숙사가 들어가서 본래 지사님이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공약이 그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하거든요. 공약을 축소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리 가서 이름이 처음에 이래 돼 있었습니다. 기숙사 신축 및 그 대학 타운형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이래 길게 우리끼리 유일하게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거는 분리돼야 된다. 성격이 다르다. 대학 타운형 도시 재생하고 기숙사 신축은 다른 거다. 그래서 오전 회의 때 하루 종일 하는 회의였는데 오전 회의 때 그걸 분리해 주셔서 확정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로서 사실 만족해야 되는데 오후 회의 때 대학 타운형 도시 재생 사업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그것까지 좀 해달라고 좀 때를 썼습니다. 결국 이제 논란 끝에 기숙사 신축과 대학 타운형 도시 재생이 이제 두 개 다 통과됐고 사실상 두 개 다 사실은 다 이래 통과돼서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숙사 신축과 더불어서 대학 타운형 도시 재생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되면 아마 그 일대가 도심지 일대가 옥천 지도가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숙사 신축에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했나요? 기숙사 신축에는 381억을 지원했고 도에서 다 한 겁니다. 다 그 전적으로 했고 도립대학이니까. 사실은 땅은 그 군 소유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매칭이 들어간 거죠. 네. 땅은 군이 되고 네. 그다음에 건축비는 도가 되는. 그러시군요. 그리고 아까 대학타운행 도시재생은 기숙사를 중심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그 국비와 도비 이래 어우러져 있는데 그거 한 165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파급 효과까지 하면은 그 일대 투자되는 게 아마 1,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도시에 1,000억 프로젝트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언제까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예상은 내년 5월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이번에 강주 아파트 그 붕괴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점검하면서 사실상 제 욕심은 한 2달만 땡겨줘라. 그러면 신임생 받을 때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 잘못 땡기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본심과는 달리 제대로 좀 안전 철저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달라. 그래서 아마 5월 내지 6월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회장님을 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우리 공총장님 전력을 쭉 보면 충남대, 서울대, 여러 곳에서 이제 사무국장을 하셨는데 그곳에 비해서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보면 도약을 시키는데 더 쉬운 일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그 규모 차이는 하여튼 한 거의 100배 차이 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있을 거는 다 있고 또 갈등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 크고 작다는 차이지 똑같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식자층에서는 충북도립대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가요? 그래서 저도 지역사회나 또 특히 도의회 가보면은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저도 와서부터 지역과 더불어 가지 않으면은 대학에 존립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계속 요청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데 저는 우리 교수님들을 이래 봅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그런 지적도 지역에서 보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교수들하고 끝장 토론식으로 한 3시간씩, 4시간씩 토론하면서 대학 살리는 길은 황골탈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식 빼놓고는 다 바꾸자. 가능하냐? 나 그거 못하면은 나 이 대학 살릴 자신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 전 교수들이 다 100%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한 게 11개 학과가 있는데 3개과를 폐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개과를 명칭경병을 해서 아마 50%를 그 학과 구조 개편한 대학은 유일하게 저희 대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또 똘똘 뭉쳐서 또 치고 나가는 또 저력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계속 설득을 하면서 동참을 유도를 하는데 너무 또 한쪽 시각 보시면은 또 우리 사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공총장께서 보시기에 도립대학이 도약을 하려면 예. 새롭게 태어난다거나 뛰어오르려면 어떤 대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저 욕심은 뭐 제 이름이 공병영인데 공영형의 대표적인 전문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런 각오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공립대학으로서의 모델이 뭔지 그 모델을 가지고 사립대까지 전파하는 그런 어떤 핵심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고 그래서 그 지금 4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저 스스로 진단해 보면은 좀 부실대학에서 정상대학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제 욕심은 정상에서 명문대학까지 가는 게 저 욕심이고 그 일환이 이번에 기숙사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신축도 되고 하기 때문에 명문대학으로 가고 싶은 욕망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제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상에서 명문대학으로 가는 요 길목에서 해야 될 게 저는 지역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대학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도에서는 요새 가장 화두가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죠. 동시에 풀 수 있는 길은 옛날에는 공무원 특채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이제 하기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중북에도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유망 기업도 많고 거기에 또 인력 공급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미스매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대학이고 하기 때문에 도와 또 기업과 대학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간다면은 충북의 전략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에서 보증을 써서 도립돼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그 학생들을 좋은 기업에 보내고 그러면 그렇죠.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그 지역이 뭐 오지에 있고 떠나서 저는 명문대학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역할이 그동안은 사실은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의 그 역할을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옥천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도립대학의 그 성격도 띠지만 어찌 보면 군립대학의 성격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군하고 도립대는 하나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이니까 너가 알아서 가고 여기는 또 옥천군이니까 이래 가는 순간에 군도 망하고 대학도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족처럼 갈 때 아마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실현 가능한 일들인데요. 예. 충북도가 나서고 기업들이 협력하고 대학이 함께 손을 잡으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데 현재는 그 도립대 출신들에 대해서 도가 특별 채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2015년까지 있었는데 그게 현재 행안부 아주 뭐 작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립대의 가장 큰 메리트가 어찌 보면은 도에 특채되는 것인데 그게 몇 명이 됐든 2명이든 3명이든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큰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게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게. 그럼 현재까지는 졸업생들 취업률도 높지 않았겠네요. 높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기업체들과 협력이 된다면 취업률도 안정이 되고 먼 곳에서들도 이제 와서 좋은 기숙사에서 생활도 되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미래에 대한 설계도 뭐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북도와 그다음에 충북에 있는 유망기업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면은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뜻 그 도립대학에서 내놓은 그 유인물 중에
한규절이 오는데 미국에는 주립대학, 예. 한국엔 도립대학 뭐 그런 예.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수준이 됐으면 참 좋겠군요. 사실 저는 그런 각오로 예. 왔습니다. 예. 그 형태가 미국의 주립대학이 연방이 아니고 주립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면은 도립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도정부가 설립 운영하는 대학이 도립인데 네. 사실은 주립처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투자하지 않는데 성장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투자를 하고 또 노력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대학이 되려면은 대략은 매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저 교육부 있을 때 그 대학에 투자하고 또 초중대에 투자하는 그런 뭐 몇 조를 투자하는 그런 국에 있었는데 지금 제가 봐서 그 보니까 제일 처음에 오니까는 도비 지원이 83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첫 보고 드리면서 지사님 이 예산으로 도립대가 발전하기를 바랬습니까? 하니까 저를 좀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떻는데 이래서 제가 그 전날에 제가 청주 공고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청주 공고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일개 공고가 한 해 예산이 200억이 넘습니다. 임금비 포함해서. 우리는 임금비 포함해서 84억입니다. 이 돈은 경직성 경비가 거의 8, 90%인데 아무것도 할 길이 없습니다. 연명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예산을 주셔야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은 며칠 후에 4억이 좀 늘고 하면서 지금은 94억입니다. 근데 94억은 서울대로 보면은 한 교수 일개 프로젝트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예산을 다 따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이 발전하려면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웃에 있는 충남 도립이 저희들이 가장 경쟁되는 대학인데 거기가 한 15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해서 최소한 50억 이상은 투자를 몇 년 하면은 금방 이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투자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투자할 각오를 하셔야 이 대학이 온전하게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군요. 결국은 예, 투자입니다. 예. 투자의 단위가 액수가 관심도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관심도입니다. 뭐 이미 이렇게 나오신 길에 우리 공 총장님 좌우명이나 뭐 신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이 회장님 벽을 너무 보잘 건 없지만은 제가 사실은 뭐 머리도 나쁘고 둔재다 보니까 사실은 고시를 한 10년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우여곡절도 많고 이랬는데 10년 했고 또 석사를 한 13년 했고요. 또 박사를 한 10년 했습니다. 뭐 서울대학에서 다 석박사 하셨더군요. 그게 굉장히 뭐 까다로운 것도 제가 또 못 따라간 부분도 있고 또 지방 발령이 나다 보니까 또 길어지고 뭐 이랬는데 저는 또 지방대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대 또 학벌이 또 굉장히 저는 저로서는 또 로망이었고 네. 그 또 젊은 또 학생들하고 따라 하다 보기에는 힘드는 건 있지만 보람된 일도 있었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좌절도 많이 겪었지만 그 나름대로 뭐 때로는 저도 교만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겸손해진 것 같고 또 오히려 감사하는 매사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절대 포기는 없다는 그런 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뭐 인생 자체가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한다. 뭐 저는 뭐 아까 저 뭐 고시와 석박사 33년간 또 공직 생활 한 33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틀어서 볼 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한다. 저 같은 둔재도 지방대 학생이 어쨌든 간에 서울대 석박사도 하고 또 고시도 하고 또 제가 또 총장까지 올 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총장 와서 또 연임까지 했으니까 계속 뭐 성실히 노력하다 보면은 끊임없는 전진과 도전하다 보면은 성취를 할 수 있다.
그건 뭐 제 살아온 이력에서 저는 그거는 제어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예. 좋은 말씀이죠. 그 도립대생들이 좀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립대 학생들한테 만나는 학생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일 저는 중시하는 게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라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러 부류들을 보는데 똑똑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인성이 깔리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 추천하지 않습니까? 인성 하나만은 보정하려고 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시기에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안 되는데 저는 인사 잘하기 캠페인부터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저를 보면 도망을 가고 외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 손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캠페인을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저는 학생들을 쫓아가면서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인사하는 게 쉽지는 않던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학생이 돌아가다가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외부 인사들이 오면은 가서 인사하고 그런 문화가 상당히 형성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침체했지만은 끝나면은 그 작업부터 저는 하려고 그래서 인성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인성교육 그렇게 마음 먹고 하시기가 참 드문 일인데 그걸 하시는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맞습니다. 예. 인성을 갖춘 사람이 드물지 참 인성 갖춘 사람이 귀한 거죠. 이게 충북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164만 도민 여러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 도립대학은 충북 유일의 공립 전문대학입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셔서 대담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 또 충북 도립대학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제시해 주셨고 또 그 변화가 눈에 보이는 듯 선명하게 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 공병영 총장 시대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좋은 선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